영상 시작하기 앞서 사용 후기라고 업로드하는 이 영상이 이전의 영상 스타일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이전에는 시계 파츠나 디테일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이게 독후감이라 치면 그냥 줄거리 소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뷰라는 단어가 제게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따라 제가 시계를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아쉬운 점 등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 기준에 맞춘 주관적인 사용기가 될 테고, 만약 영상을 보고 구매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기준을 잘 갖추고 보조적인 자료로 이 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 1년쯤 전부터 한국 시계 커뮤니티에 종종 이 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꽤 저렴한데 만족도가 높다는 평과 함께요. 브랜드명은 Escapement Time이었고 알리에서 판매 중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고 국내에서는 탈출 시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역사나 헤리티지가 있는 브랜드도 아니고 공식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 브랜드와 시계에 뭔가를 거창하게 기대하진 않았고요. 대신 시계를 찾아보고 경험해보면서 중국판 T셀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비교적 저렴한 가격, 국내외로 이어지는 호평, 또 오마주 위주의 디자인, 크다고 할 수 없는 사업의 규모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죠. T셀과 비교는 했는데 사업상의 공통점이 있다 뿐이지 옳은 비교는 아닙니다. 어쨌든 브랜드의 안정성이나 시계 가격으로 비추어 보면 초기 불량을 제외하고 고장이 나도 딱히 애프터 서비스를 진지하게 요청할 시계는 아니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가볍게 접근을 했고요. 그렇다고 이 브랜드와 연락이 안 된다거나 애프터 서비스 요청이 안 되는 건 아닌 게, 제가 계산할 때 카드를 잘못 사용해서 취소 후 재결제를 했었고, 이 과정에서 담당자와 아무 문제 없이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 대비 스펙이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스펙 자체로는 눈여겨볼 건 없고, 크기만 좀 보면 보통의 파일럿 워치보다 같거나 혹은 작은 사이즈인데요. 39mm 혹은 40mm를 선호하는 저는 이 사이즈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브랜드, 특히 알리에서 판매되는 저가 시계들은 여러가지 면에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마진을 남기는지 걱정이 될 정도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스펙표를 상세히 기술하지 않는다거나 뻥튀기를 많이 한 사진을 사용키도 하죠. 당연히 정직히 판매를 하는 판매자도 있으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계도 저가 시계에 속하고 제가 구매할 당시의 가격은 98,000원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할인을 받아서 9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꽤 저가라면 저가인데 그래서 이 시계도 뻥튀기를 한 거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더 저렴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당연히 생기고, 가격을 올려서라도 퀄리티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물을 보면 딱히 흠잡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카드사 할인만 적용이 됐었고, 이 브랜드가 알리 세일 시즌에도 브랜드 내에서 세일하는 건 못 봤던 것 같은데 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구매하신다면 카드니 쿠폰이니 이런 거 잘 살펴보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계의 기술적인 완성도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모델은 일단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 무브먼트도 US21로 잘 알려진 충분히 검증된 무브먼트죠.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감들까지는 관심도 없고 특히 이 시계에선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크게 지적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디자인과 손처럼 눈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이 가장 큰 장점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랜드의 시계들이 오마주의 성격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 시계는 퍼뜩 떠오르는 디자인이 없었습니다. 굳이 따져보자면 이런 시계들과 유사성을 가지긴 하는데, 이건 같은 색깔의 다이얼과 두 개의 크로노그래프를 사용했다면 어느 브랜드가 만들었어도 유사했겠죠. 거기에 비유렌 타입의 파일럿 워치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이 형태가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유렌 스타일의 파일럿 워치들은 역사나 헤리티지 같은 컨셉에 기대어 제작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보통은 빈티지 스타일들이 많은 편입니다. 라코나 스토바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거랑은 진짜 관련이 없는 알리의 파일럿 시계들도 빈티지를 포인트로 잡는 경우가 대다수죠. 근데 이 시계는 빈티지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부엉이를 연상케 하는 두 개의 크로노그래프도 그렇고, 반짝반짝 광이 나는 다이얼,
제법 귀여워 보이는 12시 방향 마커와 폰트들이 헤리티지를 강조하는 무거움보다는 새로 태어난 귀여운 시계임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같은 가격대의 다른 파일럿 워치를 두고 이 시계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무브원트 선택도 좋았습니다. 보통 이 가격대 시계를 찾는 분들은 원탑 시계를 고르는 게 아니라 컬렉션 추가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덜 필요한 쿼츠는 좋은 선택입니다. 게다가 더 저렴하게 다양한 기능을 구사할 수 있고 가격을 맞춘다고 저가 오토매틱 무브원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이 무브원트 특징은 메인 초침은 움직이지 않고 크로노그래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쿼츠 레이싱에 많이 사용된다는 점인데요. 이게 파일럿 워치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덕분에 쿼츠 특유의 뚝뚝 끊어지는 움직임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제 경우에는 날짜창이 있는 것까지 좋았고요. 시계를 손으로 잡고 쓱 만져볼 때의 느낌, 그러니까 단편적인 마감도 나쁘진 않습니다. 케이스는 316L 스테인레스를 사용했고 정면, 측면 모두 브러시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저가 시계의 브러시드 처리가 어떤 경우에는 깊게 되어서 질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얕게 처리해서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 시계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게 브러시드 느낌도 주고 또 미세한 흠집은 가릴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추가로 용두 사용감이나 조작감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뛰어난 부분도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양파 모양의 용두 마감입니다. 때는 잘 끼지만 표현력이 상당히 좋았고 또 제조사 주장이라 검증이 어렵긴 하지만 구운 핸즈도 빛깔이나 광택, 표현 보시는 것처럼 좋아 보이고요. 야광은 성능보다 야광 자체의 모양이 귀여워서 좋았습니다. 대신 지속시간은 그리 길진 않고요. 제 욕심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제가 아쉬웠던 건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스트랩입니다. 스펙에 따르면 소가죽이라고 써있는데 스트랩 자체의 디자인이나 두툼함은 좋지만 싸구려 인조가죽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아주 얇은 비닐막을 씌워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스트랩이 약간 두툼한 편이라서 이렇게 키보드를 친다거나 할 때 좀 불편했습니다. 게다가 귀여운 시계 디자인에 비해서 은근히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줄질은 시급했고요. 민무늬 검정 스트랩이나 귀여운 포인트가 있는 나토 스트랩이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스프링바에서 자꾸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스트랩 교체하시면서 스프링바도 같이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착용감입니다. 정확히는 착용감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랩이 두툼해서 키보드를 칠 때 좀 불편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제 문제라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시계가 손목 가운데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위로 돕니다. 근데 이건 개인의 손목 굵기나 스트랩 종류에 따라서 해결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일단 저는 불편했습니다. 이외에도 작은 아쉬운 점들은 비교적 평평하고 넓은 사이즈의 글라스라서 지문 같은 것들이 잘 묻어난다는 점, 또 검은 유광 다이얼로 인해서 거울 현상이 조금 있다는 점, 또 시간을 조절할 때 약간의 헛돔 현상이 있다는 점, 또 날짜창에 미세하게 마감 오류가 있었다는 점, 또 케이스 단면이 약간 날카로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점들은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해의 여지가 있는 다분히 소소한 부분들이죠. 하나 놓칠 뻔했네요. 여기 보시면 제 컬렉션의 다른 시계들에 비해서 파인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특별히 부딪힌 적도 없었고 제 생활 패턴이 거의 비슷해서 스테인리스 강도를 의심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건 제 문제일 확률이 높아서 단점이라고 해야 할까 싶네요. 가격대를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 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정도 되는 시계를 두고 얘기하는 거라면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만원 안팎의 저가 시계들을 대상으로 두면 이 말이 조금 무색할 때도 있죠. 특히 이 시계에서 제가 단점으로 지적한 건 스트랩이라든지 케이스나 다이얼의 마감 등이었는데요. 이것들은 정말 단가 상승 없이는 이루기 어려운 부분들이라 이번에는 가격대가 만든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충분히 만족한 시계였습니다. 10만원 안팎으로 이 정도 시계를 만든다? 소비자에게 충분히 매력을 어필할 수가 있죠. 많은 마이크로 브랜드들은 특정 시계를 오마주해서 인지도를 쌓은 다음에 점차 자브랜드의 색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시계의 오마주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신생 마이크로 브랜드가 이미 과포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신생 마이크로 브랜드에게 엄청난 완성도를 바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이르러서는 스펙과 완성도가 조금 낮더라도 개성 있는 디자인 혹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계들은 소비자들의 그 마음을 잘 충족시켜주고 있고요. 딱 10만 원을 생각하고 구매하신다면 자기에게 주는 좋은 연말 선물이 될 겁니다. 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